저는 그냥 과일만 먹었어요, 의사 선생님. 제가 뭐 잘못한 건가요? 모든 병이 약이나 나이 탓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몸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무해해 보이는 습관들로 자신을 천천히 아프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60세 이후에 신장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세 가지 과일, 그리고 반대로 신장 기능을 자연스럽게 회복시켜주는 세 가지 과일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그 시작 방법을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박준호 씨, 68세가 제 응급실에 실려왔던 그날의 모습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는 온몸이 붓고 지쳐 쓰러질 듯한 상태에서 저는 과일만 먹었어요, 의사 선생님. 뭐가 잘못된 거죠? 라는 말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믿어온 그 건강에 좋은 황금식품들이 오히려 수년간 조용히 그의 신장을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저는 내과 전문의 이현우입니다. 20년 넘게 노인 환자들을 진료해 오면서 한 가지 뼈아픈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질병이 약이나 유전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60세 이후에는 아무렇지 않게 내린 일상의 선택들로 스스로의 몸을 해치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그 누구도 그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매일 과일을 먹으면 오래 산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죠?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젊고 장기 기능이 건강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60세를 넘기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간, 신장, 췌장 모두 예전 같지 않습니다. 대사 속도는 느려지고 몸속의 독소를 걸러내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그때부터는 한때 자연의 비타민이었던 것이 달콤한 독약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박 씨 같은 환자를 많이 봐왔습니다. 어떤 분은 아침마다 바나나를 먹으며 에너지 보충이라 하고, 어떤 분은 밤마다 포도 주스를 마시며 해독을 기대하고, 또 어떤 분은 수분이 많으면 신장에 좋다며 수박을 즐겨 드셨죠. 하지만 몇 년 뒤 그분들의 혈액 검사에서는 크레아티닌 수치가 상승하고 사구체 여과율이 떨어지며 결국 만성 신부전 초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놀라고 화를 내며 물었습니다. 왜 아무도 미리 말해주지 않았나요? 진실은 이렇습니다. 의사들이 숨기려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연적인 것으로 이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알아야 할 권리가 있고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늦기 전에 바꿀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왜 60세 이후에는 일부 과일이 보약이 아니라 신장의 적이 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장을 지키고 회복시키는 자연이 준 세 가지 과일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몸의 독소를 줄이고 기능을 되살리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말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더 건강하고 맑은 몸으로 하루를 시작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몸이 정말 가볍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60세 이상이시거나 부모님이 그 연세이시라면 제가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현실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의학 정보를 계속 받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이를 남겨주세요. 60세 이후 신장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때로는 오늘의 작은 변화 하나가 남은 인생 전체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60세가 넘어가면 우리 몸은 더 이상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모든 장기가 느려지죠.
심장은 약하게 뛰고 간은 해독 기능이 떨어지며 특히 신장은 점점 피를 걸러내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능력을 잃어갑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60세 이후에는 매년 신장 기능이 평균 1%씩 감소합니다. 즉, 올해 65세라면 60세 때보다 신장 기능이 최소 5%는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언뜻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의학적으로는 단 10%만 줄어도 몸속 독소와 노폐물이 배출되지 못하고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매일 먹는 음식이 그 쇠퇴 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믿는 과일들이 오히려 신장의 짐을 더 얹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연산이라고 해서 모두 안전한 것은 아니다. 과일 속 당분, 칼륨, 프럭토스가 신장의 도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달콤하지만 치명적인 세 가지 과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니프론, 즉 혈액을 정화하는 미세한 신장세포를 서서히 손상시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바나나입니다. 한국에서도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마다 바나나를 드시죠. 간편하고 부드럽고 에너지도 풍부하며 칼륨도 많으니까요. 하지만 그 칼륨이 바로 양날의 검입니다. 젊고 건강한 신장은 여분의 칼륨을 소변으로 배출하지만 60세 이후에는 그 기능이 떨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칼륨이 혈액 속에 쌓여 심장 리듬이 불규칙해지고 근육 경련, 피로, 심할 경우 심정지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1세 최 여사님은 1년 동안 매일 아침 바나나 2개를 드셨습니다. 변비에도 좋고 심장에도 칼륨이 필요하다고 믿으셨죠. 하지만 혈액 검사 결과 칼륨 수치는 정상의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피로감, 어지럼증, 심계항진이 자주 있었고 바나나를 끊은 지 2달 만에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즉, 바나나가 나쁜 게 아니라 잘못된 방식으로 먹을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만약 꼭 드시고 싶다면 하루 반 개 이하로 식사 후에만 드시고 공복에는 피하세요. 두 번째는 수박입니다. 여름이면 누구나 즐기는 과일이죠. 차갑고 달고 수분이 많아 열을 식히고 이뇨작용을 돕는다고 생각하지만 100기의 수박에는 7기 이상의 프럭토스가 들어있습니다. 젊을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나이가 들면 간과 신장의 협력 기능이 떨어져 프럭토스가 에너지로 전환되지 못하고 지방으로 축적됩니다. 이것이 지방간을 유발하고 신장에 부담을 주는 원인입니다. 게다가 수박은 수분 함량이 높기 때문에 노년층이 과다 섭취하면 발목, 손, 눈가에 부종이 생깁니다. 이는 신장이 이미 과부하 상태에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나는 그냥 과일을 먹었을 뿐인데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신장이 그 모든 당분과 수분, 미네랄을 처리하느라 지쳐가고 있는 겁니다. 66세 강 씨는 수박을 식사 대신 즐겨 드셨습니다. 몸을 가볍게 하고 해독하려고요. 라고 하셨죠. 그러나 석 달 후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고 크레아티닌 수치가 상승했습니다. 완전히 수박을 끊고 저당질 과일로 바꾸자 수치가 빠르게 개선되었고 피로감도 사라졌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위험한 과일이 바로 포도입니다. 특히 요즘 많이 팔리는 달콤한 청포도와 적포도는 프럭토스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혈당을 급상승시킬 뿐 아니라 포도 속에는 옥살산 억살릭 에이시드이라는 성분이 있어 체내에서 칼슘과 결합해 신장 결석의 원인이 됩니다. 젊은 사람은 이 결정들을 소변으로 배출할 수 있지만 60세 이후에는 그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옥살산이 쌓이면 허리 통증, 배뇨통, 심한 경우 신장염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심한 통증으로 응급실에 왔는데
CT 결과 요관에 콩알만 한 결석이 박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착각이 있습니다. 포도즙이나 건포도도 몸에 좋다는 생각이죠. 하지만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당분이 3, 4배 농축됩니다. 작은 한 줌의 건포도는 흰쌀밥 한 공기만큼의 당을 함유합니다.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에게는 매우 위험합니다. 물론 과일에는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몸이 약해진 뒤에는 양보다 방법이 더 중요합니다. 바나나, 수박, 포도 이 세 가지 달콤한 과일은 혈당을 높이고 체액을 정체시키며 신장을 혹사시킵니다. 그 결과 신세포들이 서서히 죽고 혈액 여과 기능이 떨어지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 만성 신부전으로 진행됩니다. 무서운 건 신장은 아프다고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침 피로감, 다리 부종, 피부 탁함, 잦은 야뇨. 이건 단순한 노화나 수면 부족이 아니라 신장의 SOS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매일 먹는 바나나 한 입, 수박 한 조각, 포도 한 송이가 몸에 맞지 않다면 그건 바위 위에 떨어지는 한 방울의 물과 같습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지만 수년이 지나면 바위도 닳습니다.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조금밖에 안 먹는데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노인의 몸은 아주 작은 실수에도 민감하다는 걸 기억하세요. 하루하루의 잘못된 습관이 쌓여 만성 질환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피곤 검사 약 복용 잘못된 식습관 반복 신장 악화의 악순환을 겪습니다. 과일을 안 먹으면 영양이 부족하지 않나요? 라고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안 먹는 게 아니라 바르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에서는 식사 후 과일이 하나의 문화이자 예의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잘못된 시점, 잘못된 종류의 과일을 먹는 것은 혈당을 급상승시키고 신장을 밤새 일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60세 이상 신장질환 환자는 지난 10년간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대부분 매일 달콤한 과일을 습관적으로 드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칼륨, 인, 당분이 체내에 쌓여 혈액이 오염되기 시작하지만 몸은 그걸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잠시 멈추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과연 올바르게 먹고 있을까? 제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혹시 부모님이나 연로한 가족과 함께 살고 계신다면 그분들이 아침에 무엇을 드시는지, 너무 익은 과일을 즐기지는 않는지, 물 대신 과일 주스를 마시지 않는지 살펴보세요. 그런 습관들이 바로 신장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요인입니다. 신장은 말없이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불평 한마디 없이 우리 몸에 노폐물을 걸러내죠. 하지만 그것이 멈추는 순간 몸 전체가 무너집니다. 혈압 상승, 심장 두근거림, 피로, 구역질, 피부 변색, 기억력 저하. 그때 남는 선택은 오직 하나, 투석뿐입니다. 그건 고통스럽고 평생 지속되는 치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나 가족이 그런 길을 걷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바나나, 수박, 포도 이 세 가지 과일만큼은 60세 이후에는 피하세요. 젊은 사람에게는 이로운 과일이지만 노년의 신장에는 너무 무겁습니다. 자연의 선물은 여전히 우리 편입니다. 다만 올바르게 선택하고 몸에 맞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한 여성 환자분이 단지 과일을 바꾼 것만으로 신장을 회복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64세 이경희 씨였어요. 처음 내원했을 때는 식사 후 피로감과 약한 부종을 호소했습니다. 아침엔 포도주스, 점심엔 수박, 저녁엔 바나나로 마무리해요. 저는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은 68%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모든 달콤한 과일을 중단하고 저당질 항산화 과일로 교체하도록 했습니다. 3개월 후 크레아티닌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졌고 몸이 가벼워지고 숙면을 취하며 피부가 맑아졌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변화로 몸이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그 말은 제게 어떤 감사의 말보다 깊게 남았습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세요. 신장은 약이 아니라 당신의 올바른 습관으로 오래 삽니다. 이경희 씨만이 제가 잊지 못하는 환자는 아닙니다. 제가 만난 모든 환자들은 후회의 이야기를 품고 있었지만 동시에 몸은 언제든 회복할 수 있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2년 전 67세 한성민 씨가 피로감과 눈 부종, 거품이 섞인 소변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주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침엔 바나나, 중간엔 포도, 밤엔 수박을 먹어요. 그래야 잠이 잘 오더라고요. 검사 결과를 본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한 선생님,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는 정상보다 1.5배나 높았죠. 그는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과일만 먹었는데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과일 속 당분과 칼륨이 신장을 혹사시킨다고요. 신장이 피로해지면 칼륨이 혈액 속에 쌓여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고 사구체의 미세혈관을 손상시킵니다. 신장은 스스로 재생되지 않습니다. 한번 세포가 죽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죠. 그는 한참을 조용히 있다가 물었습니다. 그럼 아직 돌이킬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지금부터 바꾸신다면 가능합니다. 우리는 단순한 계획부터 시작했습니다. 달콤한 과일을 완전히 끊고 충분한 물을 마시며 저당질이면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과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단맛이 그리워 힘들어했지만 3주째에는 아침 피로가 줄고 부기도 사라졌습니다. 2개월 후 크레아티닌 수치가 내려가기 시작했고 4개월 후에는 신장 기능이 거의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결과를 본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전엔 과일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말을 안 믿었는데 이젠 압니다. 과일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네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남았습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어떻게 먹느냐가 생사를 가른다는 사실을요. 인간의 몸은 기적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단지 제때에 귀 기울이고 제대로 돌봐주기만 하면 됩니다. 또 다른 환자, 70세 유민정 씨는 식단 일지를 꼼꼼히 적어가며 진료를 받으셨습니다. 수년 동안 매일 아침 꿀을 섞은 포도 주스를 마시며 몸속을 깨끗하게 하려 했다고 하셨죠.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피부는 칙칙해지고 혈압은 오르고 머리카락은 빠졌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은 이미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손주들이랑 조금이라도 더 놀고 싶어요.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포도 주스를 완전히 끊고 아침엔 따뜻한 물을 한 컵 마시세요. 하루에 사과 반쪽과 블루베리 몇 알, 점심엔 아보카도를 조금 곁들이세요. 단 절대 공복에는 먹지 말고 주스로 갈아도 안 됩니다. 3개월 후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다시 찾아왔습니다. 요소와 크레아티닌 수치가 낮아지고 혈압은 안정되었으며 피부톤도 밝아졌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과일 몇 가지만 바꿨을 뿐인데 몸이 다시 젊어진 것 같아요. 예링거 공시에로, 모링거 와드, 예링거 와드 공시에로.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몸은 늘 건강해지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해를 끼치지만 않으면 스스로 회복합니다. 저는 그런 환자들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과일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
자연의 것은 몸에 해로울 리 없다. 하지만 이제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신장도 심장이나 뇌처럼 보호받아야 하는 장기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들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본다면 잠시 멈춰 생각해 보세요. 매일 어떤 음식을 먹고 있나요? 혹시 신장이 과로하고 있지는 않나요? 신부전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수천 번 반복된 작은 습관들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저는 회복된 환자들의 눈빛을 결코 잊지 못합니다. 그때마다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변화의 힘을 깨닫게 해준 박준호 씨입니다. 그는 늦게 왔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식단을 철저히 조절하며 지금도 투석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진료 때마다 그는 농담처럼 말하죠. 바나나가 그립긴 한데 이제는 무서워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께 희망을 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나이 60, 70, 아니 80이라도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다스린다면 건강은 언제든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의학에는 기적이 없습니다. 오직 지식과 꾸준함이 있을 뿐입니다. 신장의 친구와 적을 구분할 줄 안다면 당신은 이미 절반은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 몸은 여전히 스스로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신장 기능을 되살리고 피를 맑게 하며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는 자연의 3가지 과일, 제가 수백 명의 환자에게서 그 효과를 직접 본 기적의 선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과일들은 아마 당신의 삶도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올바른 과일을 선택하는 것만으로 인생이 바뀐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놀라운 건 신장 기능 회복에 도움을 주는 과일들이 결코 희귀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덜 달고 덜 화려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할 뿐이죠. 그중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과일은 블루베리 빛꽃입니다. 많은 분들이 블루베리를 케이크나 요거트 위에 장식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신장을 위한 자연의 항염 방패입니다. 작고 짙은 보랏빛 과일 속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손상된 신장 세포를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노년층의 신장은 미세혈관이 쉽게 염증을 일으켜 독소 배출 능력이 떨어지는데 안토시아닌은 이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활성산소를 제거하며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개선해 줍니다. 다시 말해 블루베리는 신장이 숨을 더 쉽게 쉴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저는 이경희 씨에게 매일 아침 무가당 요거트에 블루베리 반 컵을 섞어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3개월 후 그녀의 신장 여과율 GFR은 약 10%나 상승했습니다. 많이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블루베리의 힘은 양이 아니라 꾸준함에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자연의 작은 약처럼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게다가 블루베리는 혈압 조절과 혈액 순환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60세 이후의 모든 분들께 꼭 필요한 과일입니다. 신선한 것이 없을 때는 냉동 블루베리도 괜찮습니다. 안토시아닌은 냉동 과정에서도 파괴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사과, 아플입니다. 사과는 자연이 만든 혈액 정화기라고 불립니다. 서양 의학 속 속담, 하루 한 알의 사과면 의사가 필요 없다. 그 말에는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혈액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금속을 흡착하여 소화 과정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결과적으로 신장이 처리해야 할 독소의 양이 줄어들죠. 또한 사과에는 퀘르세틴이 풍부합니다. 이 물질은 모세혈관의 염증을 완화하고 신장 내 미세혈관 벽을 보호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서도 정기적으로 사과를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신장 질환 위험이 20% 낮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껍질째 먹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영양 성분이 껍질에 있기 때문입니다. 농약이 걱정된다면 소금물이나 식초물로 깨끗이 씻으면 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아침이나 오후 중간 배가 너무 비지 않은 시간대에 사과 한 개를 먹도록 권합니다. 즙을 내거나 갈면 섬유질이 파괴되고 당 흡수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사과는 원래 형태 그대로 아삭하고 자연스러운 단맛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는 아보카도입니다. 저는 이것을 신장의 초록 심장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보카도를 기름진 과일이라 꺼리지만 그 지방은 오히려 좋은 지방 단일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이 성분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여 혈관 건강을 지켜줍니다. 혈관이 건강해야 신장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는 당분이 매우 적습니다. 100기당 약 0.7g밖에 되지 않아 대부분의 과일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혈당을 안정시키고 당으로 인한 신장 손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칼륨이 들어있지만 지방 구조 덕분에 흡수 속도가 느려 바나나나 수박처럼 혈중 칼륨을 급상승시키지 않습니다. 저는 어르신들에게 하루 반 개 정도를 권합니다. 통밀빵 위에 으깨서 바르거나 샐러드에 섞어 먹으면 좋습니다. 부드럽고 고소한 식감이 부담 없고 포만감도 오래 갑니다. 특히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토마토의 라이코펜 흡수율이 2배로 높아져 신장 혈관의 염증을 억제하고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냅니다. 단,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라면 아보카도 속 비타민 K가 약의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꼭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과일 블루베리, 사과, 아보카도, 이들은 단지 신장을 보호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혈관, 소화기, 피부까지 함께 회복시키는 건강의 세기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식단으로 수백 명의 환자들이 부종이 줄고 숙면을 하고 혈압이 안정되고 피부가 맑아지는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한성민 씨도 그중 한 분입니다. 회복 후 그는 늘 웃으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젠 신장이 무섭지 않아요. 아침엔 사과 반쪽, 점심엔 아보카도 샐러드, 저녁엔 블루베리 한 줌으로 마무리합니다. 이제는 과일을 건강을 위해 먹습니다. 하이통가 나송가 시아이나 결국 음식과 독의 차이는 사용법에 있습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어떤 이는 그것으로 몸을 치유하고 어떤 이는 그것으로 병을 키웁니다. 신장은 많은 걸 바라지 않습니다. 단지 무리하지 않게 부드럽게 다뤄주길 바랄 뿐입니다. 이 방법을 실천하고 싶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아침엔 따뜻한 물 한 컵 후 사과 한 개, 점심엔 현미밥과 함께 아보카도 반 개, 저녁 식사 후엔 블루베리 반 컵. 단 몇 달만 꾸준히 실천해도 몸이 가벼워지고 피부가 맑아지고 숙면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건 바로 신장이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과일은 갈지 말고 천천히 씹어 드세요. 씹는 과정에서 침과 효소가 작용해 신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 단순한 습관이야말로 신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블루베리, 사과, 아보카도, 이 세 가지 작은 자연의 선물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장은 새로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의 식탁 위 선택으로 지금의 신장은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그냥 달콤해서가 아니라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 과일을 고르세요. 당신의 신장은 비록 말이 없지만 그 노력을 누구보다 깊이 느낄 것입니다. 건강이란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건 매일의 아주 작은 선택들에서 시작됩니다.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먹고, 내 몸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요. 60세 이후에는 그 모든 선택이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신장은 말을 하지 않지만 언제나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마시는 한 모금의 물, 먹는 한 입의 음식, 늦은 밤까지 깨어있는 시간, 혹은 하루 종일 물을 잇는 습관, 그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몸이 피로해지고 다리가 붓고 소변이 불편해질 때, 그건 신장이 보내는 도움 요청의 신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조용한 장기를 지키기 위해 세상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단 3가지 황금 법칙만 기억하세요. 첫째, 공복에 달콤한 과일을 먹지 마세요. 빈속의 과일의 당분은 너무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이 급상승하고 신장이 그 균형을 맞추느라 무리하게 일하게 됩니다. 식사 후 30분쯤 몸이 안정된 상태에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둘째, 반드시 충분한 물을 마시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밤에 소변이 잦아질까봐 물을 아예 안 마시지만 그건 신장에 독소를 쌓이게 하는 가장 나쁜 습관입니다. 하루 동안 나누어 조금씩 마시고 갈증이 오기 전에 미리 물을 드세요. 아침에 따뜻한 물 한 모금은 어떤 보약보다 값집니다. 셋째,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적당히 하루 2번이면 충분합니다. 작은 사과 1개와 아보카도 반 개, 혹은 블루베리 반 컵 정도. 많이 먹는 것보다 꾸준히,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 신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으시죠. 이미 신장이 약해졌다면 희망이 있을까요? 저는 언제나 대답합니다. 있습니다. 하시, 다만도, 에이, 고즈, 안도. 인간의 몸은 스스로 회복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기회를 주지 않을